키위님 이모티콘 감사합니다. 지금 카카오음이랑 클럽하우스에서 동시에 방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쪽으로 제가 좀 안내를 드리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7시가 됐으니까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은 그 제목에도 있는 것처럼 AI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처음에는 제목을 AI라고만 했다가 회장님 반갑습니다. 네, 그다음에 샤로에님도 반갑습니다. 처음에는 제목을 AI라고만 했다가 AI도 분야가 너무 많은데 또 AI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드리는 게 좋겠다 해서 제목을 조금 구체적으로 적었어요. 근데 이제 일단 취지랑 목차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경민님, 은영님, 이따님도 반갑습니다. 사실 요 며칠 그 광고라든지 데이터나 마케팅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기주 작가님도 반갑습니다. 사실 그쵸. 그래서 요 며칠은 이제 단순히 광고나 마케팅 이야기보다 데이터라는 게 어떻게 연결이 되고, 사실 그게 너무 어려운 분야가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많은 것들이 결국 다 디지털, 데이터 혹은 마케팅이나 광고라는 단어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가경님도 반갑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우리가 일상 속에서 겪는 그런 예를 들어서 해시태그라든지요. 아니면 내가 어떤 사진을 올려서 사람들이 나한테 팬이 되거나 나의 컨텐츠를 구매하거나 혹은 내가 갖고 있는 상품이나 비즈니스나 서비스에 관심을 갖거나 하는 것들의 어떤 의식의 흐름이나 심리적인 부분 혹은 또 제가 어제 얘기 드렸던 실수에 의해서 클릭을 하거나 결제하는 많은 확률까지 포함해서 많은 것들이 일상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 근데 사실 또 그렇다고는 해도 요즘에 트렌드가 AI나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AI라는 것도 들으면 되게 IT스럽고 뭔가 어려워 보이고 라고 들으실 수도 있지만 사실 이미 적용이 되어 있는 분야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트렌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릴 겸, 그리고 지금 당장 바로 연결이 되진 않더라도 예전에 몇 번 얘기 드렸던 세션을 통해서 얘기 드렸던 메타버스도 결국은 이런 AI라든지 데이터 혹은 광고나 마케팅이랑 좀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컨셉을 어떻게 잡는지, 컨텐츠를 어떻게 기획하고 전략을 짜는지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 점점 AI가 이런 기획들을 하고 있기도 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하는 것만큼 굉장히 창조적이고 크리에이티브하고 독특한 혹은 굉장히 생각하지 못했던 생각들을 갑자기 AI가 전부 뺏거나 해버리거나 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렇다고는 해도 AI가 어쨌든 광고를 기획하게 된 지도 벌써 한 4년 정도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AI가 어떻게 지금 진화를 하고 있고, 하지만 또 그게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무서운 것은 아니라는 부분도 포함해서 어떤 식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를 오늘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취지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세션의 목차라고 얘기를 드리면은 일단은 인공지능이 대체 뭐야? 라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겪었든 아니든 여러 가지 사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면서 우리가 막 AI, 머신러닝, 딥러닝 이런 단어 듣는데 그게 뭔지 조금 차이에 대해서는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나서는 약간 트렌드도 그렇고 제가 지금 언급드린 AI를 가지고 기획을 하는 사례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AI로 요즘에는 모델들도 있어요. 가상인간이라고 하는데요. 인공지능을 가진 가상인간들이에요. 사실 이 실제 하지 않지만 가상의 세계에서 실존하는 이 인물들이 메타버스에 살아있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기업들이 브랜드 모델로 차용을 하거나, 왜냐하면 그런 AI로 이루어진 사람 같은 물체는 좀 그렇죠. 사물? 그들은 스캔들이 나지 않는다든지 그런 특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특징들이 있고, 그게 요즘 우리가 시대를 살아가면서 점차 목격을 하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려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늘 그렇듯이 1시간에 AI 이야기를 다 담지는 못하겠죠. 그래서 이런 개요나 어떤 정의, 그리고 사례, 그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과제라든지 아니면 제가 늘 이야기하는 비즈니스적으로 그럼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 내 컨텐츠에 어떻게 연결하면 좋을까? 이런 얘기를 드릴 거지만 이 얘기가 모든 AI에 대한 얘기를 다 커버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데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부분이나 아니면 같이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주제들은 또 오픈 채팅 방으로 들어오셔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레몬룸은 평일 아침 7시부터 1시간 정도 진행을 하는데 오픈 채팅방은 카카오음은 저의 프로필이나 맨 윗줄에 있는 확성기 버튼을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고요. 클럽하우스에서는 저한테 메시지를 주시면은 오픈 채팅 링크를 안내드리고 있으니까 거기로 들어오셔서 이런 얘기를 같이 나누거나 또 제가 미처 다 대답하지 못해도 이 방 안에 많은 전문가분들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다양하게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내용이나 코멘트들 있으시면은 채팅방으로도 또 오셔서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AI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법한 AI스러운 것들이 좀 몇 개 있어요. 일단은 심심이 혹시 아시는 분들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들어보시지 못하는 분도 계실 수 있지만 한 10년 전 정도의 메신저들 나오면서 유행을 했던 심심이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플에서 내가 말을 하면 내가 말한 거를 듣고 그걸 맞는 답을 하는 게 있었고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학습을 했죠. 네, 지금 샤로이 님도 안다고 이렇게 이모티콘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심심이라는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루다라는 AI로 된 대화 상대라고 할 수 있죠. 대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물론 그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어서 그 인공지능에 대한 성희롱 이슈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모인 데이터들을 사람들의 허락 없이 쓴 게 아니냐라는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이루다 자체는 서비스를 폐지를 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인공지능이랑 대화를 할 수 있네 라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된 어떤 계기가 되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AI로 봤을 때는 꼭 그렇게 나랑 대화를 하지 않아도 알파고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바둑의 이제 이세돌 님이 알파고랑 대결을 한 거가 있었죠. 그리고 그게 사실 꽤 됐는데도 불구하고 알파고도 아마 계속해서 진화를 하고 있을 거고요. 당연히 사람들도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기도 하고 상상을 하기도 하고요. 혹은 AI에 관련된 영화도 굉장히 많고 이제 사실 가장 최근에 그래도 좀 유명한 거는 허가 있죠. 그녀라는 그런 부분에 이제 AI에 관련된 영화들도 있고 그리고 꼭 AI라고 볼 순 없지만 그런 가상 세계에서 나랑 대화를 하거나 어떤 내가 인식할 수 있다라는 인물은 옛날에 사이버 가수 아담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이걸 이제 아시면 좀 나이가 나올 수 있는데요. 네, 지금 카카오음에서도 몇 분 이제 아신다고 표시를 해주시는데 네, 이런 사이버 가수 아담이라는 게 꼭 그 사람이 막 AI로 이뤄진 거는 아니었어요, 당시. 다만 그런 식으로 가상의 인물이 가상의 공간에 등장해서 사람처럼 똑같이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그때 보여주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메신저를 통해서 심심이나 이루다 같은 어떤 가상의 사람, 상대방이나 알파고처럼 사람이랑 뭐 꼭 대결 구도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사람과 좀 경쟁을 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보여주기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한 5년 전 정도에는 그런 영상들도 많이 있었어요. 해외 영상에서 조금 과장이 된 부분도 있겠지만 뭐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라고 AI 로봇한테 물어봤더니 뭐 인간은 우리의 친구지 라고 했지만 그럼 어떻게 하고 싶어? 그랬더니 뭐 우리에 가두고 뭐 보호를 할 거야 뭐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것도 당시 사람들이 많이 그 링크를 주변에 공유를 하고 화제가 됐었죠. 사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막 AI가 갑자기 인간의 자리를 뺏거나 인간의 감정을 지배하거나 이러는 레벨은 아니에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기술이 동시에 발전을 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 극단적으로 AI가 굉장한 게 아닐까 혹은 AI라고 해도 별거 아니지 않나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AI는 이제 영어로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해가지고 인공지능이라고 보통 하는데 이게 결국은 인공적으로 구현한 인간의 학습 능력이에요.
바꿔 말하면 인간을 인공적으로 만든 것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언급한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도 나를 투영한 아바타가 존재하고 디지털 세상에서 거래 활동이 일어나는 거라고 제가 이제 예전에 메타버스 세션에서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꼭 나를 투영하거나 이런 건 아니더라도 사람이 조금 투영이 된 사람의 생각이나 혹은 어떤 그런 생각 자체의 흐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기술적으로 구현이 돼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지능이나 지각적인 능력을 기계적으로 하는 걸 인공지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쓰고, 근데 이게 예전에 근데 단어에서 뭐 가상현실의 가상이나 그런 단어들이 자칫 우리한테 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그래서 인공지능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그 인공지능에 대한 해석은 또 들으시는 분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AI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지금은 기술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이렇게 기술이 발전하기 전에도 철학적인 관점에서의 인공지능이 계속 존재는 했었어요. 사실 지금처럼 막 이렇게 정말 자동으로 뭘 알아서 인식하고, 어제 이제 데이터나 광고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화면을 보고 기계가 알아서 이 화면에는 빨간색이 맞네, 노란색이 맞네라든지 이런 상품을 이 사이트에서 다루네라고 이미지를 통해서 혹은 글자들을 통해서 AI가 판단을 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은 많이 발전을 해 있지만, 그렇게 되기 이전에도 아까 제가 영화 언급드린 것처럼 철학적인 관점에서 인공지능이란 뭘까? 기계가 인간을 대신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거를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이 계속 연구도 하고 생각도 했었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AI가 인간을 지배하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철학 단계에서의 여러 가지 생각이 이뤄지게 된 거고요. 근데 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뇌는 혹은 인간의 마음은 절대로 기계가 따라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또 부류가 있고요. 결국은 인공지능이 계속 학습을 하다 보면은 감정에 대한 것도 학습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연구를 하는 분야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사실 저는 이제 예전에 대학교 때 뇌에 관한 논문을 좀 쓴 적이 있는데, 그런 뇌에 관해서만 하나만 봐도 너무나도 공부할 게 많고 역사가 많은데, 이 뇌 속에 특히 지능에 대한 부분을 인간이 어떻게 하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해석을 하려면은 정말 더 복잡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역사는 굉장히 깊고요. 처음에는 이론이 먼저 존재를 했는데 이게 탄생을 한 거는 1943년이라고 해요. 그래서 1900년대 중반 정도부터 막 수학, 철학, 공학, 경제 이런 곳들에서 인공지능이라는 게 앞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유전학적인 연구도 하면서 뇌에 관한 연구도 하면서 이런 신경을 어떻게든 구현을 하면 뇌 속의 신경이나 사람이 감각을 느끼는 신경들을 구현을 하다 보면은 이게 인공지능이 되지 않을까, 인간을 따라하는 기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게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근데 이게 특히 좀 많이 발달을 하게 된 게 1950년대에서 1970년대였다고 해요. 일단은 AI에 돈을 퍼부어보자, 쏟아부어보자라고 해서 정부기관들 중심으로 일단은 기계가 뭔가 지능적인 행동을 할 수 있고 그걸 AI로 전부 해보자라고 많은 금액을 거기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고, 거기서부터 AI가 추리를 한다든지요, 아니면 검색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언어에 대해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점차 생겼다고 해요. 사실 이게 근데 인공지능이 좀 어려운 점은 이따가 이제 인공지능으로 기획을 하는 요즘의 트렌드에 대해서도 이야기는 드릴 거지만, 인공지능이라는 기계적인 걸 통해서 문제 해결은 사실 하기가 쉽다고 해요. 1 더하기 1은 2네, 그다음에 1 더하기 9는 10이네 라는 이 계산을 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장애가 나타났을 때 이거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부분이 인공지능이 어려운 점이라고 해요. 만약에 사람이 길을 가다가 앞에 큰 강이 나타나거나 아니면은 좀 어떤 벌레가 있거나
돌이 나타나거나 하면 이걸 피해가야겠다라고 사람은 굉장히 학습이 되어 있고 어떤 경우에는 자동 반사적으로 뭐가 꼭 나를 공격하지 않아도 바로 피해가는 부분들이 있죠. 바람이 오면은 나도 모르게 눈을 감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굉장히 자동적으로 나를 방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나를 보호하는 것들이 이 사람의 어떤 신경의 학습적인 부분인데 AI는 그런 거를 아직 하기에는 조금 전부는 갖춰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거죠. 연습을 해보지 않으면 비슷한 사례들이 있어도 그게 내가 예전에 겪은 것과 비슷한 사례이다라고 AI가 바로 파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게 좀 인간과의 다른 부분이 아직 있어요. 감정이나 이런 거 이전에 단순히 그 문제를 푸는 건 할 수 있지만 안 좋은 상황에서 그걸 해결할 수는 없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AI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연구를 시작을 하고 정부나 뭐 과학 단체에서 다양하게 이제 연구를 하다가 조금 한 6, 70년대 오면서 이게 주춤했다고 해요. 뭐 이거 열심히 돈 넣어봤자 뭐 그렇게 뭐잘 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우리 이거 계속 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좀 사람들이 냉소적이게 되고 오히려 다른 기술들에 돈이나 관심이 더 가게 된 거죠. 근데 그러다가 다시 한번 또 여러 가지 그런 시스템적인 언어라든지 아니면은 관련된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오면서 몇 번의 파도를 겪다가 최근에 와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 우리가 듣잖아요. 그런 것처럼 2000년대 와서 다시 관심을 받게 됐다고 해요. 이 2000년대 즈음이 제가 아까 얘기 드린 사이버 가수 아담도 등장하는 그 즈음이 되고 혹은 뭐 심심이나 이루다도 포함해서 최근에 있는 많은 이슈들이 이런 것과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도 있고 트렌드적인 부분도 있고 이 안에서 AI라는 그 존재에 대한 철학적인 해석은 너무 많지만 다양하게 변화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결국 그럼 인공지능이 뭐야 라고 했을 때 지금 얘기 드린 건 어떤 배경 같은 거지만 일단은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1 더하기 1은 이 정도는 알아야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느낌인 거죠. 계산을 일단 첫 번째는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를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데이터가 어제도 얘기 드린 것처럼 혹은 예전에 데이터 세션에도 얘기 드린 것처럼 막 굉장히 010101 이렇게 된 어려운 데이터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거는 숫자네, 이거는 글자네, 나는 이 사람한테 파일을 받았어. 그래서 내가 메일을 보낼 거야 라고 할 때 그런 데이터나 정보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하는데요. 그런 사람이 인식하는 거랑 어느 정도 비슷하게라도 인공지능이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대화를 하든 계산을 시키든 하겠죠. 그래서 데이터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얘는 인공지능이다라고 하고요. 세 번째는 알고리즘이라는 거가 들어가야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오늘은 또 이게 시간상 알고리즘에 대한 내용까지 막 얘기를 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로직이라는 말을 제가 종종 쓰는데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계산을 이렇게 하면 내가 이런 답을 도출해낼 거야 같은 그런 구조나 논리적인 어떤 흐름을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그래서 인공지능 결국 계산할 줄 알아야 되고 데이터를 그 인공지능이 뭔지 인지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알고리즘이 있어야 된다. 요 세 가지라고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요즘에는 단순히 그게 계산을 해준다 뿐만 아니라 사기인지 아닌지도 인공지능이 많이 모니터링을 하면서 금융에서도 많이 쓰인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아까 이제 제가 사람이 장애물을 피해가는 것과는 다르게 사람이 해결하기 힘든 좀 고도의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요즘에는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 감정적이 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도 인공지능이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챗봇이라고 많이 하는데 요즘에는 고객센터가 AI로 많이 돌아가거든요. 꼭 사람이 뭘 하지 않아도 AI로 미리 학습을 시켜놓고 이런 질문이 오면 이렇게 대답을 해 라고 해서 사람이랑 사람이 하면 뭐 좀 에너지도 많이 들고 감정이 상하기도 하고 또 너무 같은 이야기를 반복을 해야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늘 오는 질문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늘 할 수 있는 대답을 그대로 받아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챗봇으로 많이 쓰이기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는 게 이미 우리 삶 속에 되게 깊숙이 들어와 있는데 사실 요즘에는 병원에서도 AI를 많이 쓰고 있다고 하고요.
어떤 암이나 그다음에 난치병을 치료할 때 이런 분석을 사람이 전부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기계에 넣고,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이 열심히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는 여기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제가 예전에 데이터 이야기하면서 빅데이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죠. 데이터 분석이랑. 그래서 빅데이터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게 있고, 데이터 분석은 거기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무엇이 원인이고 무엇이 결과인 거를 다양하게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가설도 세우고 이론을 만들어내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거를 AI가 혼자서 할 수 있어야 AI가 이제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사람이 빅데이터랑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지만 그것도 너무 많은 데이터를 일일이 분석하려면 힘들잖아요. 이제 그런 데에서 AI가 이 데이터들을 통계를 하면 대충 이런 트렌드가 나와, 이런 경향이 나와 라는 것들을 보여준다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과거에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한 적이 있어. 그러니까 너도 이렇게 해결해 볼래? 라고 제안을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점차 AI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그 조금 이제 딥러닝이나 머신러닝 얘기 이전에 일단은 요즘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스마트 시력 보조 장치라는 것도 AI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해요. 어떤 거냐면은 사람이 길을 가는데 그 앞에 물체가 있을 때 보통 사람은 물체가 있으니까 내가 피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만, 시각장애인 분은 그게 어려우시겠죠. 근데 그거를 AI가 인지를 하고 증강현실이나 뭐 그런 딥러닝 기술이 들어가기는 하는데, 스마트 안경에 부착된 카메라가 인식을 하는 거예요. 앞에 뭔가 조금 튀어나와 있는 물체가 있네? 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걔가 인터넷에서 자기가 알아서 검색을 하는 거죠. 이런 물체는 이렇게 피해 가야 돼. 라든지, 아니면 이거는 위험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스마트 안경의 주인님한테 내가 이야기를 해줘야지 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뭔가를 알려주거나 제안을 하는 방향으로 AI가 활용이 되어 가고 있는 거죠. 요즘에는 장난감에도 AI가 많이 쓰인다고 하고요. 자율주행으로 자동차에서도 인공지능으로 많이 운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아까 챗봇 이외에도 여러 가지 로봇을 통해서 요즘에는 고객한테 뭐 자산을 추천하거나 관리를 해주거나 하는 재무적인 자문 서비스도 많이 나온다고 해요. 이게 이제 요즘에 흘러가는 흐름인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AI 판사 언제 나오냐 이런 얘기 종종 하죠. 왜냐하면 좀 화가 나는 사건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판결을 해줬다고 보이지 않는 경우들이 있을 때 사람보다는 AI 판사가 낫지 않겠냐라고 사람들이 기대를 하는 거는, 이런 좀 합리적인 제안을 사람 대신에 해주고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다면 훨씬 객관적이지 않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점점 하게 된 것 같아요. 지금이라는 시대가 다 됐으니까 이런 화나거나 어이가 없는 사건이 있을 때 AI 판사가 나와야 되는데 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거지만, 10년 전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좀 억울한 사건이 있어도 그게 AI가 해결해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기대 자체가 아직 없었던 거에 비해서 지금은 AI로 하면 되지 라는 그런 기대들 자체가 이미 많이 기술이 발달했다는 반증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 AI 분야에 대해서도 너무나도 이제 많은 재밌는 사례들이 있는데, 일단은 또 그런 사례들을 얘기 드리기 앞서서 제가 이 사례들은 또 이따가 채팅창 통해서도 몇 개 공유는 드릴게요. 왜냐면 좀 시각적으로 봐야 재밌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있는데, 일단은 그러면 AI가 있고 머신러닝, 딥러닝이 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 저도 옛날에 처음에 머신러닝, 딥러닝 들었을 때 대체 뭐가 다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차이는 좀 간단하게 보면 결국은 머신러닝 안에 딥러닝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머신러닝은 어쨌든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A라는 문제가 있으면 너는 B라는 대답을 하면 돼 라고 이제 계속해서 학습을 시키다 보면은 A 비슷한 것이 왔을 때 B 비슷한 것으로 이 머신러닝이 학습이 되어 있으니까 계속해서 같은 작업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가 있죠. 뭐 스포티파이나 멜론이나 이런 스트리밍 서비스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 청취자가 우울한 노래를 좋아하네? 그러면 비슷한 우울한 노래를 우울한 노래라고 AI가 인식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 사람한테 추천을 해볼까? 혹은 이 사람이랑 저 사람이랑 음악적인 취향이 비슷하네. 저 사람 노래도 얘한테 들어보라고 해야겠다라는 식으로 이 관계에 대해서 열심히 생각하는 게 머신러닝이고요. 근데 딥러닝은 이거를 더 고도화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딥러닝의 딥이 깊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정말 인간에 가깝게 이것에 대해서 저걸 추천하자가 아니라 조금 그 기출 변형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재미있는 짤 같은 거 볼 때 좀 기출 변형이 돼도 알아들을 수 있는 게 딥러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머신러닝은 단순히 계속해서 반복된 작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학습한 내용에 근거한 결정을 내리는데 딥러닝은 그 알고리즘이 막 신경이 계속해서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A는 B고 뭐 C는 D야 이런 걸 알려줬을 때 다 알려주지 않아도 그러면은 뭐랄까 X, Y는 Z네 하는 이런 것들을 자기가 알아서 추론을 할 수 있어지는 게 딥러닝이거든요. 그래서 인간과 유사한 거는 딥러닝이에요. 머신러닝보다는.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머신러닝에 적합한 기술들이 있고요. 딥러닝에 적합한 기술들이 있지만 일단은 그런 차이를 통해서 지금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후반부에 얘기 드릴 AI를 통해서 기획을 하기도 한다. 점차 광고 기획이나 마케팅 관련된 것들도 AI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아까 초반에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내용들도 결국은 이 딥러닝에 가깝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머신러닝을 통해서 학습을 시키는 내용들도 많이 있지만 결국은 내가 학습시키지 않은 내용을 제한하도록 만드는 게 딥러닝이거든요. 정말 인간처럼 내가 학습한 게 아니라 추론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딥러닝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그런 기획이라든지 새로운 제안을 AI가 창의적으로 할 수 있으려면 딥러닝이 발전을 해야 된다라는 시각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물론 이걸 이제 또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보면은 머신러닝, 딥러닝 차이하면 되게 많은 이야기가 나오긴 하는데 일단은 기출 변형이 딥러닝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각 분야마다 지금 이제 다양한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그러면은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린 마케팅이나 광고랑 어떻게 연관이 되냐 하는 부분이 이제 점차 중요해지겠죠. 참고로 이건 정말 참고인데 딥러닝도 종류가 하나가 아니고 다양하게 있다고 하니까 이거는 관심 있으시면 나중에 한번 딥러닝의 종류라고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복잡하지만 또 관심 있으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일 수 있어요. 사람의 신경처럼 데이터를 어떻게 조율을 하고 조합을 하는가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고 그러면 이제 AI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광고가 이루어지냐 하는 건데요. 일단은 이제 제가 먼저 아까 얘기 드렸던 AI로 된 가상 모델들부터 좀 얘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광고도 많이 이것저것 이루어지고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가상인간에 대해서 좀 얘기 드렸는데 요즘에는 브랜드들이 아이돌을 기용하지 않고 AI 모델을 기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예 AI로 된 인플루언서를 제작을 해서 유튜브도 올리고 틱톡도 올리고 인스타그램에도 올리고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버추얼 인플루언서 중에는 로지라는 친구가 있다고 해요. 제 친구는 아니지만. 근데 이 로지는 영원히 22세예요. 늙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 로지는 이름이 오로지에서 왔다고 하는데 일단은 국내 최초 가상 인플루언서예요. 그래서 노래를 하거나 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광고에 출연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런 인스타그램이나 SNS 같은 데서도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조회수가 2천만 뷰에 올라가는데 이 영상을 보고 사람들이 제대로 소개가 나오기 전까지는 진짜 사람인지 버추얼 인플루언서인지 몰랐다고 해요. 제가 이 얘기를 먼저 드리는 이유는 이것도 마케팅의 한 단면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AI를 통해서 분석하고 그걸 통해서 광고나 마케팅을 하는 내용들도 많이 있고 이따 언급을 드릴 거지만 이런 식으로 가상의 사람을 만들어서 그 사람이 AI의 어떤 요소를 갖고 있는데 게다가 광고나 마케팅이 활용이 된다라는 것도 돌고 돌아서 결국은 AI랑 마케팅, AI랑 광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로지라는 친구도 있고, 근데 특히 뭐 이런 이제 AI로 된 가상 모델을 혹은 가상 인간을 구상할 때는 그 시대의 트렌드를 최대한 반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MZ세대가 선호할 만한 캐릭터를 열심히 만들고 있다고 해요. 다른 기업들에서도. MZ세대랑 저는 ESG 관련된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물론 MZ세대가 그렇게 꼭 20대 초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80년대생부터 2000년대생까지 되게 폭넓게 이야기한다는 얘기를 저는 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20대부터 한 40대 초중반까지는 여러분 전부 MZ세대예요 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분들이 모두 좋아할 만한 취향의 어떤 얼굴이나 그다음에 움직임이나 센스 이런 거를 넣어서 이런 가상 인간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근데 기업들이 이 가상 인간을 좋아하는 거는, 재밌는 거는 스캔들이 절대 나지가 않는 걸 가장 좋아한다고 해요. 연예인이나 유명인 같은 경우에 꼭 그 사람이 뭐 좋다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스캔들의 위험이 늘 있잖아요. 그 사람이 꼭 실수를 하지 않아도 주변에서 뭔가 악의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고, 어느 날 갑자기 뉴스가 나오거나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혹시 뭐 그 사람이 신호 위반을 했다, 뭐 길에 쓰레기를 버렸다 그러면 바로 사람들이 사진 찍어가지고 올리겠죠.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사람의 모습은 어디 갔나 막 이러면서 기사가 나올 텐데, 이런 가상의 모델들은 실제로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실수를 할 일이 전혀 없다 보니까, 그래서 브랜드들이 리스크가 없어서 너무너무 좋아한다고 해요. 그리고 제가 얘기드린 이 로지라는 친구는 인플루언서지만, 가상의 인플루언서 말고도 가상의 모델이나 가상의 연예인들도 다양하게 등장을 하고 있고요. 어떤 가상의 이 모델은 한 1년에 140억 원도 번다고 해요. 워낙 광고비를 많이 받아서. 근데 얘기 드린 것처럼 이들이 뭔가 스캔들을 막 벌리거나 하지는 않으니까 이걸 만든 입장에서 돈은 받지만 그 기업들 입장에서 돈이 들어도 아깝지가 않은 거죠. 그 세계에서 가장 많은 팔로워 수를 보유한 가상인간이 미국 스타트업 브러드에서 만든 닐 미킬카라는 친구가 있다고 해요. 이게 2016년에 만들어서 브라질계 미국인으로 설정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설정이 되게 세세하게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지금 뭐 인스타그램은 300만 명이 넘고 틱톡, 유튜브까지 합치면 팔로워가 500만 명이 넘어서 가장 팔로워 수가 많은 가상의 인물인데, 이 사람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이 인간, 가상 인간이 광고비를 받는데 인스타 게시물 하나 올릴 때마다 1,000만 원씩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약간의 뭐 사진을 합성하기도 하고, 기업들이 뭐 이렇게 뭔가 의뢰를 하면 거기에 의해서 영상을 만들어주기도 하는데, 인스타그램 하나만 올라가도 1,000만 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굉장히 큰 금액인 거죠. 한 뭐 10개 올리면은 1억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런 해외 가상인간들 말고도 제가 아까 로지라는 친구 이야기도 했지만, 그거 외에도 뭐 김레아라는 친구도 있다고 하고요. 샘이라는 친구도 있다고 해요. 샘은 삼성전자에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기업들에서 아예 직접적으로 개발을 해서 인물들을 내세우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리고 그 가상의 인간이 사람들한테 인지도를 점점 쌓아가다 보면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딱히 어떤 스캔들 이슈는 없으면서도 크게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이 온라인상으로 편집을 하거나 합성을 하거나 혹은 만들어내서 촬영을 실제로 해외에서 한 것처럼 만들어낼 수도 있고,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이 친구가 뛰어놀게 할 수도 있고, 너무나 많은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시공간의 제약도 없다 보니까 지금 사실 기업들이 여기에 힘을 많이 넣고 있다고 해요. 우리 눈에 지금 보이는 이런 모델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 우리도 만들어보자 라고 지금 많이 움직이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 친구들이 단순히 그냥 가상의 인물이라기보다 AI적인 요소를 넣어서 대화를 할 수 있게 하고, 인터뷰에도 심지어 대응을 할 수 있게 하고 하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목을 하는 거거든요. 단순히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제페토에서 보는, 내가 단순하지 않지만 내가 설정한 어떤 캐릭터가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면 AI는 아니죠. 근데 이 가상인물들은 AI를 최종적인 컨셉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내가 의사를 넣어서 반영하지 않아도 알아서 대화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하는 과정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이제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광고나 마케팅을 소화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 드린 이 AI를 통해서 광고를 제작하는 거 이전에 일단 어떤 식으로 또 활용이 되고 있나도 제가 좀 간단히 짚어보면요. 어제 제가 그런 얘기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쇼핑몰이나 이런 곳에 어떤 사진을 올리거나 텍스트를 올릴 때 그거를 기술적으로 전부 기술을 갖고 있는 데서는 다 분석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드렸었거든요. 예를 들면 아까 언급드린 것처럼 내가 어떤 사진을 올리거나 내가 텍스트를 올렸을 때 이거에 대해서 좋아요가 몇 개 올라오고, 혹은 이 사진들에는 이런 패턴이 있으니까 내가 다음에는 이런 패턴을 올려봐야겠다 라는 것도 내가 일일이 분석하지 않아도 그런 AI 기술들을 활용하면 결국은 알아서 제안을 해주게끔 만들어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많이 쓰이는 거는, 일단은 이제 조금 요거는 어려운 단어로 잠깐 이동을 하지만 그 퍼포먼스 최적화에 많이 쓰인다고 하고요. 퍼포먼스 마케팅이라고 제가 어제 그제 좀 얘기 드린 게 있었는데, 데이터를 기반으로 광고를 더 잘 나오게끔, 광고의 효과가 크게끔 하는 마케팅이 퍼포먼스 마케팅인데, 여기에 머신러닝에 대한 기법을 사용해서 최대한 퍼포먼스, 그러니까 작업을 자동화하면서 더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거를 AI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광고를 하면 더 좋을까, 혹은 어떤 경우에 광고 실적이 좋아져서 내가 들인 돈 이상으로 효과가 나올 수 있을까, 이런 거를 AI한테 의뢰를 하는 형식으로 활용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는 개인화라고 해서 어제도 제가 예전 같으면은 그냥 뭐 연령, 성별 이런 것만 해서 고객을 하면 됐지만, 정하면 됐지만, 지금은 굉장히 세세하게 이 친구는 뭐 달콤한 거를 좋아하네, 이 친구는 매운 걸 좋아하네, 이런 식으로 음식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개개인별로 파악을 해서 마치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레시피를 제공해 주는 것 같은 효과가 지금 사람들이 원하는 트렌드인데, 그런 거를 AI를 통해서 개인화된 내용을 제안을 하는 거죠. 사람이 하면 머릿속에 모든 사람의 특징을 다 담을 수 없으니까 메모를 하고 기억을 해서 제안을 하는데도 한계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내가 만약에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데 앞으로 고객들이 많이 생긴다 했을 때 아예 AI를 통해서 그 고객들을 관리하게끔 하는 거죠. 그러면은 막 연령, 성별 다 다르고 취향이 다 달라도 관리를 해서 제안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AI가 광고나 마케팅으로 쓰이고 있는 분야들 중에 하나라고 해요. 그래서 이 내용 몇 개 소개드리고 광고 얘기로 들어갈 건데요. 그 다음에 자동으로 광고를 생성하는 기능들도 이따가 얘기 드릴 광고 기획이랑 연결이 되지만 지금 이미 많이 자동화가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뭐 기존에 있던 패턴을 가지고 만드는 거지만 너무 복잡하거나 너무 창의적이지 않은 선에서 어느 정도 AI에 나 이런 내용의 이런 광고를 만들고 싶어라고 몇 개 클릭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영상들을 제안해서 알아서 편집을 해주는 사이트들이 실제로 있었거든요. 제가 어디였는지 지금 조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몇 개 키워드 넣고 선택을 하면 그 알아서 광고를 만들어줘요. 그냥 이미지 광고, 카드뉴스 같은 이미지 광고일 때도 있고 영상을 간단하게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내용들도 지금 AI가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개 더 이야기 드릴게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한번 최종 정리는 드릴 건데, 고객의 타겟팅도 AI를 통해서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어떤 고객이 결국은 더 효과적으로 내 물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사는가, 그러면 나는 그 사람들한테 뭘 제안하면 좋을까라는 것들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AI가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런 경우에는 이런 걸 제안하거나 이런 식의 행동을 하면 돼 라고 내 대신에 알아서 생각을 해주는 거죠. 최종적으로는 미디어 믹스 모델링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결국은 마케팅을 하거나 광고를 할 때 채널이 한 개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리고 하나씩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써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내가 새로운 상품을 출시했어 하면 인스타그램에만 올리는 게 아니라 인스타그램에도 스토리에도 올리고 포스팅에도 올리고 스마트 스토어 올리고 홈페이지 올리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 것처럼 이거를 전부 믹스해서 어떤 식으로 올리거나 혹은 어떤 식으로 소비자한테 대응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식으로 대화를 하면서 클라이언트랑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최대한 자동화해주는 기술들이 광고나 마케팅 분야에서 많이 쓰이고 있다고 해요. 요거 이따가 다시 한번 뭐뭐 있었는지 이야기 드릴게요. 지금 AI 이야기 드리고 딥러닝이나 머신러닝 이야기 하면서 AI 모델, 가상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광고나 마케팅에 어떤 이론이나 기술들이 쓰이는지를 이야기했는데, 최종적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할 주제는 그런 거예요. 그 아까 몇 번 언급드린 것처럼 AI를 통해서 지금 광고를 제작하는 게 많이 사실 이미 몇 년 됐고, 그 분야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크리에이티브한 작업들을 AI에게 맡기는 과정이 점점 되어가고 있어요. 사실 이게 일단 등장한 게 한 2016년, 2017년 이때인데요. 그 전에도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나라에서도 계속해서 디지털 광고를 AI로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라는 거는 연구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근데 특히 그게 이제 눈에 보이게 효과가 나온 게 2017년이었는데, 이때 일본에서 그런 실험을 했어요. 사람이 광고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광고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누가 만들었는지는 알리지 않고 각각의 광고를 보고 투표를 하는 거였어요. 근데 재밌는 게 이게 그 영상이 아마 유튜브에 보면 좀 있을 거고, 저도 좀 이따가 관련된 정보는 찾아서 또 드릴 건데, 당연히 사람들은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전한다 한들 크리에이티브한 건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지 라고 모두가 생각을 했고, 당연히 사람이 만들었을 거라고 보여지는 영상에 투표를 했고요.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는 여러분들도 그럼 이제 슬슬 추측이 가능하시겠지만, 결국 이긴 거는 인공지능이 만든 광고가 우승을 했어요. 사람들은 이게 이런 영상들을 제가 이따가 시각적으로 보여드려야 더 잘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링크로 드리려고 하는 건데, 사람들은 당연히 굉장히 감성적인 색감이 들어가고 어떤 음악이 적절히 울려 퍼지고 이게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이제 사람이신 광고 기획자님은 또 이제 그런 거를 또 뒤집어 보여주려고 많은 노력을 했겠죠. 인공지능을 이겨야겠다는. 근데 인공지능이 그동안의 광고 데이터를 전부 분석을 한 거예요. 이럴 때 이런 노래를 넣고 이럴 때 이런 감성적인 장면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이거를 AI가 열심히 학습을 했고, 그래서 투표를 했는데 AI가 만든 광고가 압승을 했었어요. 이제 광고 국민투표 이런 걸 해가지고 그때 일본에서 했었고, 이 영상이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퍼지면서 이게 사람이 만드는 게 정말 맞을까? 이런 의구심을 모두 갖게 했고요. 그리고 그걸 기점으로, 물론 이게 꼭 일본이 처음 했다는 건 아니고 그 광고가 유명했다는 건데, 그리고 나서는 이제 다른 나라들도 그 즈음을 기점으로 인공지능을 통해서 만든 광고를 많이 도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2017에서 2018년도 이때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제 프랑스의 방송국에서는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카톨릭의 교황은 굉장히 나이가 있으시잖아요. 근데 만약에 교황이 젊었다면 어땠을까? 라는 식으로 교황을 굉장히 젊은 사람으로 AI로 만든 다음에 그 사람이 이제 SNS를 만든 거예요. 가상인물이 만든 거죠.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근데 거기에다가 사람들이 이제 막 크크크 너 뭐야? 이러고 이제 이 젊은 교황아 막 이러고 좀 막 음해하는 비도덕적인 글이 막 올리는 거죠. 트위터로. 야, 이 젊은 교황 너가 뭘 알아? 뭐 AI 주제에 막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거를 바로바로 정말 사람이 하듯이 반응을 하게끔 만들었어요. 인공지능으로.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냥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대답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너 누구야? 뭐야? 크크크 이러면은 나는 이런 존재인데 신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성경 구절을 전부 인용해서 포스팅을 해서 대답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만드니까 당연히 너무 화제가 됐고, 단순히 그냥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이 젊은 교황이라는 친구가 혼자 말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말한 내용에 맞춰서 가장 맞는 성경 구절과 함께 응답을 해주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재미를 느꼈고, 이것 자체가 이 방송국의 광고가 된 거죠. 사실 이 방송국이 젊은 교황이라는 컨셉으로 SNS를 할 때 그 방송국에 대한 내용을 홍보한 게 아니에요.
근데 다만 이 방송국에서 이런 시도를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거 어디서 만들었지? 어디서 이렇게 기발한 걸 만들었어? 라고 하면서 이거 자체가 또 새로운 마케팅이 된 경우이기도 한 거거든요. 그리고 물론 이제 이런 거 외에도 뮤지션들이 재즈 콘서트 티켓 같은 거를 AI를 통해서 제가 이야기 드린 젊은 교황처럼 뭔가 주유값 할인이라든지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영상을 접할 수 있게 하면서 AI를 통해서 다양한 캠페인을 많이 시작을 했고,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2017년 정도 기점으로 많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TV에서 꼭 나오는 광고가 아니더라도 이런 식으로 트위터로 AI가 반응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알려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계속해서 사람들이랑 상호 인터랙션이라고 하죠. 상호 보완적인 반응을 할 수 있게끔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도 계속해서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근데 그게 이 이야기가 지금 제가 2017년에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지금 그런 가상의 인물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광고에 대한 인공지능도 지금 계속 발전을 하고 있을 거거든요. 제가 얘기 드린 인공지능이 사람을 이겼다 하는 이슈가 너무 임팩트가 셌다 보니까 이런 어떤 세계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광고 이야기는 많이 나오고 있는데, 또 그것만큼 임팩트가 컸다 하는 얘기는 아직은 좀 안 보이고 있어요. 근데 뭐 벌써 한 4, 5년 되어 가니까 워낙 많은 곳에서 인공지능을 통한 광고 기획은 충분히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은 가장 처음에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과연 인공지능이랑 인간이랑 누가 더 크리에이티브하게 접근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결국 철학적으로 다시 생각을 하는 과정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는 해도 얘기 드린 것처럼 갑자기 인공지능이 인간의 모든 크리에이티브함을 다 따라갈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그럼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면 좋을까라는 고민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인공지능이 막 발전을 하면 결국 다 자동화되고 인공지능이 발전하면 사람이 갖고 있는 직업도 다 사라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렇다고 해서 직업이 늘 사라지기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사라지고 또 새로 생기기도 하고, 인공지능의 기기들이나 챗봇이 많아지면 또 그걸 관리하는 관리센터가 생기기도 하고 고객센터가 생기고 하는 부분들이 계속 생기다 보니까 그렇게 갑자기 극적으로 막 인공지능 인간을 지배한다 이렇게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 트렌드가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재미도 느끼고요. 그 다음에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비즈니스를 여러분이 1시간 사이드 프로젝트 하실 때 이런 거를 고려해서 만드는 게 아무래도 아까 MZ세대 언급도 했지만 다양한 세대들이 좋아하거나 접근할 수 있겠죠. 하다못해 꼭 나의 세대나 나의 주변 사람이 아니라 정말 실버 관련된 비즈니스를 한다든지 아니면 아이들 관련된 비즈니스를 한다고 하더라도 너무나도 이게 성장하는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일일이 하나하나 공부해가면서 방향을 제시할 수 없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그럴 때 AI를 통해서 계속 좀 발전을 해가는 거죠. 내가 전부 하지 않아도 AI가 알아서 학습을 해주고 제안을 해주는 식으로 진행을 이제 여기 발전을 하고 있고요. 지금 채팅방에 많은 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코멘트도 적어주시고 했는데 그쵸. 이제 광고도 인공지능이 만들고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근데 다만,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그 인공지능은 아직 장애물에 대해서 어디까지 피할 수 있는가가 사실 어려워요. 근데 문제 해결을 하거나, 최대한 나한테 적합한 해결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인간의 어떤 촉도 빅데이터라고 하죠. 촉이나 이런 감각적인 부분들을 전부 인공지능이 아직은 보완하기는 어려운, 아직은 그래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인공지능을 내가 잘 활용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인공지능이 언젠가 사람을 지배하겠지 이렇게 나쁘게 생각한다기보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광고나 마케팅에 이렇게 쓰이기도 하고 그 외의 기술에도 머신러닝이 굉장히 많은 곳에서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데 그걸 내가 알고 활용을 할수록 더 좋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포함해서 이제 오늘 좀 개념적인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떤 이야기 드렸는지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정리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처음에 제가 이 서문을 열면서 이야기를 드린 거는 취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최근에 제가 데이터나 광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드렸고 그거에 대해서 단순히 데이터, 뭐 광고 이렇게 어려운 어떤 이론적인 접근이 아니라 우리가 해시태그 하나를 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실수로 클릭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 접근을 하기도 하는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 그간 이야기를 드렸고 그 이야기에 대해서 같이 연결이 되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좀 이런 특히 오늘은 마케팅이나 광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 부분을 오늘 이야기 드리게 됐어요. 특히 이런 트렌드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것처럼 메타버스도 결국은 지금 당장은 어떤 캐릭터를 통해서 투영을 하고 있지만 그리고 그 안에서 거래 활동이 일어나거나 디지털적인 활동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결국은 거기에 나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AI의 가상 모델이라든지 AI를 통해서 제한이 되는 과정들이 그 안에서 벌어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연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렸고 특히나 이제는 크리에이티브한 작업들도 AI가 많이 하고 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취지를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AI 대체 뭔가 그 정의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렸죠. 인공지능이라고는 하는데 그게 처음부터 갑자기 오늘의 지금 인공지능이 된 게 아니라 처음에는 철학적인 것에서 접근을 했고 1940년대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여러 번 관심을 가졌다가 주목도가 떨어졌다가 하는 이 흐름을 좀 겪었던 것에 대해서도 아까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얘기 드린 거랑 비슷한 맥락으로 인공지능이 결국 지배하는 거 아니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거나 아니면 인공지능이 만능이야 뭔가 해줘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외에도 인공지능이 백날 노력해봤자 사람의 감정은 절대 따라할 수 없어 라고 주장을 하거나 연구를 하시는 분야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하는 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AI가 처음에는 반복적인 작업을 우선은 인간에 가깝게 하는 거에서 시작을 했지만 나중엔 점점 추리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알파고나 뭐 심심이나 사이버가수 아담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그런 식으로 어떤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행동들을 이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이 점점 대응을 하게 되는 그 역사적인 좀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역사라고는 해도 이제 한 6, 70년 되어가는 거니까 다른 기술이나 과학에 비하면은 아직 역사는 짧지만 지금 워낙 비즈니스에 많은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좀 흐름에 대해서 먼저 짚어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다만 인공지능 이야기를 할 때 머신러닝이랑 딥러닝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뭘까라는 얘기도 드렸어요. 물론 머신러닝 안에 딥러닝이 들어가는데 이제 제가 조금 여러분들이 공감하기 쉽게 설명을 드린 거는 머신러닝은 학습을 시키는 거지만 딥러닝은 기출변형이다 라고 얘기를 드렸고 문제가 조금 바뀌어도 그것에 대해서 이 기계나 AI가 나름의 추론을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문제라고 하더라도 답을 제시할 수 있는 거가 딥러닝이고 근데 딥러닝이 꼭 좋은 게 아니라 머신러닝에 맞는 기술과 서비스, 딥러닝에 맞는 기술과 서비스가 각각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 AI의 사례들 중에 물론 이제 의료적인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증강현실이나 딥러닝 기술이랑 스마트 안경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아까 얘기를 드렸었고 교육이나 장난감, 그 다음에 챗봇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제가 아까 다 자세히 얘기하지 못했지만 뭐 CCTV나 이런 것도 계속해서 인공지능이 알아서 파악을 하게끔 되어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다양한 사례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게 이제 전반부 이야기였고요. 후반부에는 물론 이 사례도 너무 많지만 시간 관계상 광고랑 마케팅에 조금 초점을 두고 얘기를 드렸는데 처음에 얘기를 드린 거는 AI로 이루어진 가상의 인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우리나라는 로지, 샘, 김래아 이런 친구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해외에도 릴 위켈러라는 친구가 팔로워 수가 가장 많은 가상의 인간인데 인스타그램 하나 올릴 때마다 1000만 원씩 받는다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이 친구들의 특징은 스캔들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너무 좋고 그리고 꼭 어디에 촬영을 하러 가지 않아도 뭐 사진을 합성하든 만들든 편집하든 해서 전부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비용이 많이 들지 않아서 기업들이 굉장히 선호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
그만큼 사람들이 계속해서 관심도 갖고 걔가 가상인간이었어? 라는 놀라움을 계속해서 주다 보니까 여기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드렸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꼭 AI를 통해서 얘가 막 광고를 해주고 있어 이런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입소문을 타서 사람들이 그 친구랑 어떤 이제 가상의 공간에서 대화를 하게 되거나 실제로 인터뷰도 이뤄지고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 AI라는 가상의 인물과 대화를 하면서 거기를 통해서 브랜드에 대해서 인지를 해가는 것 자체가 광고나 마케팅의 한 분야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먼저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광고나 마케팅에 쓰이는 분야가 너무 많지만 5가지 정도 소개를 드렸어요. 처음에는 퍼포먼스를 최적화한다는 그 알고리즘이라는 단어를 제가 몇 번 언급을 했는데 머신러닝을 통해서 광고 실적을 더 좋게끔 하는 분야에 AI와 광고 마케팅의 연결고리로 첫 번째 쓰이는 기술이 있고 두 번째는 개인화. 모든 타겟을 전부 묶어서 보는 게 아니라 개개인에 맞는 제안을 할 수 있도록 AI가 발전을 하고 있는 게 두 번째 얘기 드렸고요. 세 번째는 자동으로 광고 생성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내가 일일이 다 만들지 않아도 이럴 때는 이런 광고를 내야겠다. 혹은 제가 아까 얘기 드린 인터넷에 가상 인플루언서가 있을 때 얘네들한테서 특히 관심을 받는 영상들이 이거니까 이거에 비슷한 식으로 광고를 만들어야겠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하는 자동 광고 생성이 세 번째였고 네 번째는 고객 타겟팅을 사람이 일부러 타겟팅하지 않아도 지금까지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AI가 타겟팅해주는 거에 대해서 얘기 드렸고요. 5번째는 마케팅이나 광고가 채널이 굉장히 다양한데 이거를 아예 섞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시나리오를 만들어주는 게 미디어 믹스 모델링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AI가 광고 마케팅에도 큰 영향이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걸 얘기 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2017년 정도에 광고 대결을 했던 거를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인간이 만든 광고랑 인공지능이 만든 광고를 대결을 시켰고 일본에서요. 근데 사람들은 당연히 이 광고를 사람이 만들었겠지 라고 한 것에 투표를 했는데 그게 실은 인공지능이 만들었다는 것에서 인공지능이 압승을 했고 그게 너무나도 화제가 돼서 많은 나라에 그 영상이 좀 퍼졌어요. 제가 이따가 오픈 채팅에 올려드릴 건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즈음을 기점으로요. 꼭 그게 원인은 아니더라도 다양한 방송국이나 다양한 광고사에서 AI를 활용한 기술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예를 들면 제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프랑스 방송국에서 보통의 교황은 되게 나이가 있으신 분인데 젊은 교황을 아예 컨셉을 잡아서 인공지능으로 만든 다음에 그 사람이 트위터에서 반응을 하게끔 만들었다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만약 교황이 젊다면 어떻게 행동할까라는 역발상을 넣었고 그걸 통해 사람들이 트위터에 뭐 교황이 젊어봤자 뭘 알겠어 크크크크 막 이러고 막 그냥 음해를 하거나 욕설을 하거나 비도덕적인 글을 막 올려도 그거에 맞는 반응과 성경 구절을 전부 찾아서 알아서 답변을 해주는 걸 만들었고 그걸 통해서 이 방송국 자체의 광고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아까 드렸어요. 그래서 그거 말고도 워낙 사례는 많은데 어쨌든 좀 시간 관계상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 혹시 제가 이제 몇 가지는 좀 시각적으로 보실 수 있도록 링크를 공유 드릴 거기는 한데요. 이거에 대해서 궁금한 점 말고도 제가 1시간 내에 얘기 드릴 수 있는 내용이 워낙 제한이 있다 보니까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다라든지 그런 코멘트들은 오픈 채팅에서 또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 드린 것처럼 카카오음은 제 프로필이나 맨 위에 있는 확산기 버튼 통해서 오픈 채팅 들어오시거나 클럽하우스는 저한테 메시지 주시면은 제가 링크를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또 못다한 이야기나 여러 가지 정보를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은 요 스케줄 관련해서는 요 채팅방에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요즘에는 카카오음이 업데이트가 돼서 저를 팔로우 해놓으면 요 밑에 같이 스케줄에 쭉 뜨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 이후의 스케줄도 오픈 채팅에서 다시 말씀을 드릴 거기는 한데 그렇게 해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인공지능 AI에 대한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바쁘신 가운데 요즘 정말 날씨가 오락가락 하지만 건강 챙기시고 끼니도 챙기시고 좋은 하루 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오픈 채팅에 이제 샤로에님이 또 인공지능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의 취향도 반영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적어주셨는데 이런 것도 많이 연구가 되어 가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좋아할 만한 걸 추천하면서 내가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 거를 배제하는 기술들도 있어서 그런 것도 혹시 참고할 만한 정보가 있는지 저도 한번 또 찾아보고 얘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방은 닫겠습니다. 3, 2, 1